자녀 유학비로 3억을 빼놓습니다. 강제적 은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배분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아파트가 좋냐? 현금이 단절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집을 사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사연입니다. 현재 배우 겸 연기학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CF라든지 뭐 이런 데 조금씩 TV에 나온 분이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운영을 했던 연기학원을 올해 6월에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폐업을 하는 와중에 아내분하고 합의하에서 중2 딸을 2025년도 9월 달에 캐나다로 또 유학을 결정을 했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내년에 기러기 아빠로 이제 당분간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나이는 50대 이제가 다 됐습니다. 거의 나이도 있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 상황에서 캐나다에 유학을 보내기 전에 1년간 제주도의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2009년도에 결혼한 다음에 분당 구미동의 하얀마을 5단지 1억 2천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 3년 거주한 다음에 2억으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안타깝게 도촌동 휴먼시아 3단지로 2.5억의 전세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요. 전세를 한 건 불행이지만 다행인 건요. 위례 호반 서밋 에비뉴라는 53단지 위례 신도시에 2016년도에 정보를 알아가지고 정말 용기를 내서 4억 5천을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게 다행인 거죠. 현재 시세가 13억 중반이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례 중에서도 위치는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성남 쪽에 있고 위례는 성남, 하남 그리고 송파가 있죠. 그 중에서도 성남 쪽에서 조금 후미진 곳, 옛날에 그 군부대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 있는 지역들 그 아래쪽에 있는 거, 롯데캐슬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기를 매수했는데 다행히 요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현재 계획은 13억 중에서 자녀 교육비로 유학비로 3억을 빼놓습니다. 빼놓고 이걸 매도하고 난 다음에 3억을 빼놓고 이리저리 이제 정리를 하면은 6억 5천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거보다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이란 이제 이분이 신청자가 얘기하신 겁니다. 6.5억 중에서 4억을 1주택으로 실거주하고 나머지 2억을 갭 투자한다. 그리고 이안 6.5억 전부를 1주택으로 실거주한다. 근데 마음 같아서는 공격적인 거에 관심이 더 많다고 합니다. 2주택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주택을 구입하면 노도강에 관심이 많고 북한산 시티는 강북 쪽에 이제 대장이죠. 대장이고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근데 입지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검단 신도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101구역하고 103구역. 여기 영명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101이 그 1차로 개발 안 되고 102, 103이 이제 2차로 개발 안 되는데 검단 신도시의 대장은 101구역 주변에 다 있습니다. 신축인 6억대. 그다음에 하남의 준신축. 이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노도강하고 하남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2주택이면은 제 조언을 듣고 싶다는데 문제는 직업을 못 가져서 강제적 은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생각해서 방향을 좀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요. 집을 2주택을 가지든 1주택을 가지든요.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포인트는 내가 2주택을 가지느냐 1주택을 가지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10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빵원이에요. 그럼 집을 우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그 100억짜리 집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재산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여건들은 마련할 수 있지만요. 우선은 제일 우선순위가 현금 흐름의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녀 유학비 3억하고 미래의 6.5억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서 이걸 싹 다 쓴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이걸 다 쓰지 마시고요. 이거를 배분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분을 저는 했냐면요. 유학비가 지금 3억이 필요하댔죠. 저는 여기서 유학비 플러스 현금 흐름을 위해서 떼놓아야 되는 돈이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용할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6억 5천으로 1주택 혹은 2주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근데 저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2주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을 확보해서 주택을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금 얘기입니다. 반강제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현금의 흐름들도 필요하고 가치 투자, 실거주면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합해서 10년 뒤에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치 투자와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냥 현금 흐름의 확보를 어떤 시점까지 할 수 있느냐, 얼만큼 할 수 있냐, 이거를 가늠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글이 좀 많죠. 일단 자산 배분을 두 가지로 했어요. 현금 흐름을 높게 하는 거와 현금 흐름을 낮게 하는 거. 우선은 유학비 3억을 빼놓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1억을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떼놓으십시오. 그리고 뭐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9.5억 중에서 이 4억을 뭐 GPL이라든지 뭐 안전하게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 GPL 같은 경우는 이런 3억이든 1억이든 뭐 6개월 한 번, 1년에 한 번씩 돈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학비는 학기마다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뺄 수 있으면서도 이게 월세처럼 한 4억 정도 기준이면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지만 한 260 이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현금 구조를 만들고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아도 일단은 내가 일을 구할 때까지는 이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GPL이라든지 이런 걸로 법인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에 건보료도 이제 뭐 40만 원, 50만 원 나오는 거 한 3만 원, 4만 원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금 흐름과 절세 전략으로 이 유학비를 같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유학비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니까는 요것들은 뭐 GPL이라는 것들은 뭐 나중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할지는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긴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금 흐름을 4억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1주택 갭 투자도 가능하고 실거주도 가능한 물건으로 3억 정도를 사용하면 어떨까? 거래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곳은 북한산 SK가 30평대 좋은데요. 30평대도 좋지만은 여기가 이제 한 6억 5천에서 한 8천 정도? 8천 조금 넘게까지도 이제 가능한데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게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SK가 여기 우이 신설선 있죠. 여기 솔샘역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게 북한산은 SK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지역으로 따지면요 강북구입니다. 강북구 미아동입니다. 그리고 강북에서는 거의 대장격인 아파트예요. 세대수도 엄청 많고요. 세대수가 몇 세대인 줄 아십니까? 보시면 3,800세대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은 아파트예요. 거래량도 많죠. 예,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적 가치나 진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역세권이라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우이 신설은요 우이동하고 신설역 그러니까는 2호선하고 연결되는데 이 2호선도 지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신설동하고 이 역은 이렇게 쭉 가다가 요 용답 여기서 성수역 쪽 여기서 갈라지거든요. 갈라지는 지선이거든요. 그래서 노선 자체가 우이선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차라리 북한산 시티보다는요 을지학권의 역세권 예비 역세권이나 재건축이 되는 교육과 역세권과 학군들이 같이 있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물론 가도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노원에 보면요 여기가 을지학군이에요. 여기가 을지초등학교. 사람들이 을지초등학교를 왜 선호하냐면요 을지초등학교에 들어가야지 을지중학교에 가거든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에 가는 이제 범위는요 요렇게입니다. 여기 양지동 쪽, 양지대림 쪽하고 여기 중계청구 이쪽은 다 좋은 아파트죠. 중계 10단지 뭐 이런데 그다음에 롯데 우성 중계주공 8단지 여기가 이 을지학군에 포함이 되는 아파트. 요 안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는 학군이 좋아서 전세가가 되게 높습니다.
전세가가 낡은 아파트라도 보통 다른 데는 한 40% 한데 여기는 60% 이상짜리가 있습니다. 50% 이상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을지학군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조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느 아파트가 조금 좋냐? 아까 말했던 건영 3차 이런 데는 비싸서 못 갑니다. 여기 중개주공 10단지 여기는 전세가율을 보면은 59% 세죠. 매매가는 한 6억 8천, 7억 5천, 6억 8천 하는데 전세가는 3억 9천, 4억 5천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갭 투자를 할 수 있고 가액 자체도 SK보다는 조금 비싸거든요. 5구 타입인데. 그래서 요런 데를 갭 투자를 해서 가액 자체를 SK보다 조금 더 높게 올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는 실거주를 해도 상관없는 게 여기 보면 왕십리로 연결되는 동북선이 나중에 개통이 됩니다. 예, 개통이 되면은 여기도 역세권이 되고 학세권이 되고 학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지역들 예, 을지학권 갭은 약 2억 5천 플러스 거래비면은 3억 이용하죠. 아니면은 이거를 중개 무지개 이거는 재건축 초기 재건축이랑 인데 조금은 가액이 낮아지지만은 수요는 있다. 예, 학군 있고 재건축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도 같이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지금 이 2.5억을 좀 하고 신청자는 조금 위치는 안 좋더라도 이제 아파트 중에서 2.5억으로 전세를 맞추려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깨끗한 환경에 저가의 전세로 실거주를 하고 전세 자금의 방향성은요. 직장을 가질 경우에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주공 10단지나 이런 데 성원 아파트는 여기입니다. 성원 아파트나 아니면 이런 양지 대림 아파트나 요런 데로 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이 학군 바로 앞이니까. 그런 데로 이제 진입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 직장을 가질 경우에는 대출을 활용해서 실거주를 하고요.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2억 5천으로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차익들을 봐서 갈아타기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SK도 좋긴 한데 노도광도 관심 있다고 하길래 중계동에 수요층이 많은데 역세권과 학원과 학군이 좋은 데를 세 개를 다 뭉칠 수 있는 데를 좀 가는 게 북한산 시티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시장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근데 현금의 흐름을 낮게 했다는 게 제가 4억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현금 흐름을 높게 해가지고 실거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현금을 3억 플러스 2억을 해야 된다. 왜 제가 현금을 중요시 생각하냐면요. 이분은 지금 현금 흐름이 없으면 집을 두 채를 사면 못 지킵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유학이라는 부분 때문에 위례를 포기하고 더 안 좋은 물건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산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그 아쉬움 중에서도 그래도 내 집 하나를 지키고 현금 흐름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이 방법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 흐름을 높게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뭐 GPL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현금이 한 달에 매달 330만 원이 나옵니다. 5억을 활용하면은 그리고 건보료까지도 한 3만 원밖에 안 나오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5억으로 아까 원하신 4.5억으로 하면요. 광명 12단지나 요거는 실거주는 조금은 좁지만은 그래도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 금천동 같은 경우는 안 좋죠. 서울 금천은 안 좋지만은 무지개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재개발인데 관리 처분까지 왔거든요.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무지개도 사실은 엄청나게 살기가 불편합니다. 좁고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이 몸테크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검단 신도시 대신에 차라리 서쪽에서는 광명이나 금천 무지개로 수익성을 높이는 몸테크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광명은 긴 시간이 기다리지만요. 금천 같은 경우는 광명보다는 기다리는 시간이 작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5억으로 투자를 하는 게 검단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남은요 4.5억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구축 아파트나 정말 덕풍동 쪽이나 좀 위치적으로 제일 하급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남보다는 성남으로 좀 옮겨서 시기적인 흐름에서나 전세 수요들이 탄탄한 상대원 성경 2단지 같은 경우가 하남의 대체제로는 그나마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실거주라는 거죠. 여기도 위치적으로는 조금 아쉽고 지금 위례 살다가 여기 살면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위치 이동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남은 성남 중에서도 재건축 이제 이슈가 조금 있는 이런 상대원 성경 아파트 단일 평수입니다. 여기를 좀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무지개랑 광명 12단지라 했잖아요. 근데 광명은 저는 투자보다는 실거주가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은요 물량이 엄청 많거든요. 물량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실거주로 반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명은 여기 12단지 12단지에 조금 중소형 평수 소형 평수가 그래도 여기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지 않고 세대수도 뭐 지금 2,300세대 정도로 좀 많이 있고 해서 여기는 인프라가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아까 말했던 여기서 가시면은 무지개 아파트라는 데는 이런 데입니다. 요 아파트입니다.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주변이 뭐 병원도 들어오고 뭐 이제 종합적으로 개선이 되긴 하는데 금천은 서울시의 꼴찌 거의 꼴찌입니다. 입지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장 아파트가 또 롯데캐슬 파크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고 걔들이 신축이 되었을 때 가격들을 받기 때문에 이 남서울 무지개가 이 대장을 앞서가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서 입지적 가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는 됐는데 왜냐하면 여기 바로 앞이 지금 보시면은 신안산선이잖아요. 신안산선도 이제 한 2년 정도만 있으면은 2년 조금 넘게 있어야 되죠. 되면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물려서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실거주로도 한번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향후의 방향은요. 현금 흐름이 없을 때는 현재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거주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직장이 생기면요. 현금 흐름이 생길 시에는 여기를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갈아타기를 할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상담이 좀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는 게 위례라는 좋은 데를 포기하고 유학비 때문에 더 안 좋은 데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가치는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밑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부모가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요. 포인트가요. 집을 2개 사느냐 3개 사느냐 1개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포인트는 현금 흐름이고 그리고 실거주로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후에 직장을 빨리 구하거나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 1주택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현금 흐름이 없을 때는 가치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소극적으로 지금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뭐 소극적으로 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아파트 중개주공 10단지 같은 건 소극적이죠. 소극적인데 현금이 생기면은 이걸 갈아타거나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현금이 생기면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죠. 내가 이제 관리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금 흐름이 없을 때는 가치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는 거고 현금 흐름이 유지될 때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거주 불편을 감수하고 투자성 있는 부분과 현금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을 잡다면요. 금천이나 330만 원에 약 330만 원의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요. 이거는 좀 불편하니까 한 요 정도 갭 투자라 현금 노원 쪽하고 260만 원 현금 흐름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은퇴가 알 수 없는 좀 암흑으로 빠진다면 계속 길어진다고 하면은 현금 흐름을 가지기 위해서 성남 광명에 실거주라고 약 330만 원으로 가는 방법.
예. 사실은 이 노원보다는 이렇게 330만 원을 가져가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현금 흐름이 유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금 소극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세 개 중에서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금천, 노원, 성남, 광명.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면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 주시면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거를 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용기를 내시고 지금 또 딸을 위해서 열심히 또 뭔가를 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저희는 연금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3년 전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가지고 가는 연금 또 연금이 있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합치니까는 그래도 뭐 나는 떵떵거리진 않지만은 모자람이 있겠지만은 부족함이 없는 부분으로는 현금 흐름이 나오게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마음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부모님 만약에 막 뭐 한 달에 50만 원도 현금 흐름이 안 생기면요. 자식 입장에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랑 뭐 또 명절 때 용돈을 그냥 그 뭐 이제 어머님의 효를 위해서 하는 거랑 이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전하게 현금 흐름이 있고 그 자산들을 지키고 유지되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자녀한테는 되게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 부모가 자녀를 또 도와주는 또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한테 매몰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요. 내 은퇴의 시기도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몫은 반드시 떼어놓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위례를 팔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하는 부분에서 최선책으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